그 배달원이 무슨 강간이냐, 난 둘이 사귀는 줄 알았다.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건 난 참을 수가 없다면서 이분이 로펌으로 진짜 온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,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한번 질문으로 이 컨텐츠를 시작해 볼게요. 혹시 대표님께서는 기억에 남으시는 사건이 있으신가요? 있죠. 저는 이제 제가 처음 개업을 인천에서 했거든요. 서울이 아니라 작은 사무실 오픈을 시작했는데 처음이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. 나 망하면 어떡해 막 그러고 이제 한 건 한 건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처음 사건을 맡게 된 게 아직 가을도 안 왔을 텐데 웬 청년이 20대 청년이 얇은 패딩을 입고 이제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이고은 변호사님 사무실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봤더니 자기가 강간으로 고소당했대요. 그래서 누가 너를 고소했냐 어린 친구니까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자기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거예요. 왜 너 강간했냐? 강간 안 했대요. 합의하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경찰 단계 조사 받느냐? 경찰 단계 다 조사 받았고 인천지검 검찰 단계로 이미 기소 의견을 송치된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미 변호사도 선임을 했는데 변호인 의견서도 잘 안 내주고 뭐 이래저래 해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가 됐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징역 간다 뭐다 한다는데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. 이 친구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 추워서 패딩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. 늦여름에.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들어봤죠. 그랬더니 이 친구랑 이제 이 여자친구가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래요. 근데 평소에도 좀 자기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었대요. 느낌이. 그래서 제가 뭐 증거 있냐 해서 카톡이라도 뭐 따로 좋아한다는 얘기를 없고 그냥 뭐 셋이 밥 먹을 때도 뭔가 눈빛도 그렇고 자기한테 친구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자기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제가 날 좀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따로 만나자고 그러더래요. 그래가지고 같이 둘이 술을 마시게 됐대요. 그날 바로 전날 저녁에 밥을 먹어 술을 한 잔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 너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표시를 했고 그래서 이 남자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이 여자랑 같이 가게 돼요. 그리고 거기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가는 길에 이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했던 거죠. 그래서 제가 너가 그럼 말 외에 너의 주장 외에 이 성관계가 합의하에 성관계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. 그렇잖아요. 만약에 네가 그거 너 말 외에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면 넌 굉장히 불리하다. 왜? 일단 피해자는 일관되게 너한테 강간당했다고 얘기했을 거고 두 번째 아니 내가 뭐하러 내 남자친구의 친구 아주 절친한 베스트 프렌드랑 내가 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합니까? 내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성관계 당하고 있었고 내가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나오는 길에 제가 신고를 했지 제가 못하러 신고를 했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여자가 무슨 그 일이 한참 지나고 신고한 것도 아니고 못하러 그렇게 했겠냐. 너 뭔가 다시 증거가 필요하다. 처음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단계별로 나한테 소상하게 얘기해봐라 했더니 거기 들어갈 때 CCTV가 없어요 또. 그러니까 들어갈 때 뭔가 손잡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손잡고 들어간 CCTV도 없어.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증거를 찾다가 변호사님 성관계 하기 전에 먼저 뭐 좀 먹자고 이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민을 시켰었다는 거예요. 배달의 민족을 시켰는데 그거를 이제 오는 걸 기다리지도 못하고 서로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끝나자마자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친구라서 이제 숙소가 이제 인천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되는 게 그 소래포구에 무슨 횟집인가? 그게 이제 야간에 배달이 돼서 회를 같이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. 오케이. 너 그러면 성관계 직후 상황에 대해서 그 배민 배달원은 어쩌면 객관적으로 진술해 줄 수도 있겠다. 너희 집 원룸 구조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진짜 조그마한 원룸, 그러니까 20대 남동공단에서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친구가 뭐 이렇게 넓은 집이겠어요. 그냥 문만 탁 열면 바로 부엌 있고 침대 있고 그냥 배달원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왔을 때 이미 안에 있는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오케이. 우리 배달의 민족을 찾아야 된다. 그 처음에는 경찰 검찰에다가 이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었고 그 배달 기사를 좀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 상황이나 뭐 피해자의 언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검찰에서는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. 안 해주겠습니다 뭐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. 검토해보겠습니다. 네. 뭐 저희가 영장을 칠 수도 없고 배민에 전화하니까 개인정보라서 그 배달원의 신상이나 연락처를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매일 새벽 2시에 회를 시켜 먹었어요. 매일. 같은 사람 올 때까지. 근데 저희는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었고 저도 그랬고. 근데 갑자기 밤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. 변호사님 지금이요 지금 로펌으로 간다 해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에 그 배달을 온 거예요. 와서 사정을 설명한 거예요. 나 기억하냐 했더니 기억한다. 아니 새벽 2시에 회 시켜 먹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기억한다. 근데 내가 강간으로 이제 신고를 당했다 했더니 그 배달원이
무슨 강간이냐, 난 둘이 사귀는 줄 알았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드물다 보니까 서로 이제 되게 막 되게 다정하게 대화 나누고, 그 여자가 이제 성관계 거의 끝난 직후라 좀 입을 이렇게 덮고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. 너무 억울하겠다라고 하면서, 이 배달원이 남자분이었는데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건 난 참을 수가 없다면서 이분이 로펌으로 진짜 온 거예요. 사실은 배달 기사들은 시간이 생명이죠. 돈이죠. 시간이 돈인데도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온다는데 제가 밤 10시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? 저도 갔어요. 갔더니 이제 배달원이 앞에 있더라고요. 선생님 들어오시라고 얘기해서 사실항해서 좀 하나 써줘라. 그래서 그날 본인이 본 것이 어땠고, 피의자 그 남자는 어떤 상태였고, 피해자는 어느 위치에 있었고,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,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써달라. 그리고 선생님 신분증을 좀 앞뒤면 복사해도 되겠냐, 왜냐면 본인이 쓴 거라는 거 입증해야 되니까. 근데 사실은 그거 개인정보 다 있는데 그거 웬만하면 안 해줄 거예요. 근데 이 배민 기사가 열혈 남아였어요. 도와줘야죠. 제가 도와드려야죠. 해가지고 자세히 썼어요. 다 받고 나서 저희가 그랬어요. 이거 이제 사실항해서 검찰에 제출하면 검사님이 본인을 부를 수가 있다. 부르면 있는 그대로만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고, 전화 오면 전화만 좀 잘 받아달라. 이게 억울하게 기소돼 버리면 무죄율이 2%도 안 되고 진짜 2000년 징역 간다. 하더니 알겠습니다. 변호사님 자기가 도와주겠다고. 그런데 한 달 뒤에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. 그 이유서를 떼보니까 누가 봐도 참고인 이땡땡인데 배민 기사예요. 성관계 직후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봤던 참고인 이땡땡 진술에 따르면 하면서 이제 그분이 가서 있는 그대로 조사를 했던 거죠. 저희 사실확인서 내용대로. 그래서 2000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 변호사님 만나고 이 무혐의 처분 날 때까지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밥을 물에 말아서 맨밥만 먹었대요.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. 왜냐면은 부모님은 이제 지방에 계시고 자기가 이제 남동공단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200 조금 넘나 거의 그 정도고, 혼자 자취하고 사니까 사실 이 친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. 제 눈앞에 저를 선임할 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, 앞에 이미 변호사 선임하면 돈 썼잖아요. 근데 저를 또 선임해야 되는 돈을 또 써야 되는데 제 눈앞에서 적금을 깨는 거예요. 화면을 보여주죠, 저한테. 저 변호사님 적금 깹니다. 저 여태까지 남동공단에 일한 전부라고,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그걸 제 눈앞에서 깨는데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. 진짜. 그래서 저도 진짜 이 사건에 매달렸고, 이 친구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 앞에서 웃으면서 저 그렇게 한 달 동안 맨밥에다가 물 말아서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진짜 생활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데 제가 너무 뿌듯했거든요. 그런 일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고, 항상 그 친구 생각나거든요. 요즘 제가 경찰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, 사실은 경찰분들한테 그랬어요.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공문 하나만 보내면은 배민 그 배달기사 인적사항 알 수 있는데, 우리가 운이 좋아서 한 달 안에 그 사람을 찾아서 망정이지, 만약에 못 찾았으면 이 친구는 유죄 판결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수사기관에서는 우리가 어떤 참고인을 조사해달라고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. 저희 항상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하곤 하거든요. 그래서 배민 기사님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대한민국의 청년의 인생을 살리셨어요.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거랑, 우리 의뢰인분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도 식사 잘 하시겠죠?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래서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면 이제 그 증인의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. 한 달 지나니까 기억이 조금 사라져서. 근데 그 부분은 근데 어떻게 잘 입증이 된 건가요? 그분이 새벽 2시에 회 시켜 먹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기억을 또렷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기억하는 방 구조도 그리셨어요. 처음 사실항에서 할 때. 근데 진짜 그 방 구조랑 맞더라고요. 오히려 그분은 사실은 어느 편에 서서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되게 객관적 증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그런 객관적인 참고인의 진술을 크게 봤던 것 같고,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피해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 피해자 집에서 밤을 새고 온 걸 들켰나 봐요, 가는 길에. 그래서 이게 내가 강간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남자친구한테 바람 폈다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가 보더라고요. 그 불기소 유서를 보니까 피해자 신고 전에 남자친구와의 뭐 통화,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게 허위 신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사가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참고인 진술로 이제 검사가 의심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불렀고, 피해자한테 얘기를 이제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. 그 이유서를 보니까. 성범죄는 진짜로, 그러니까 이게 증거 싸움이기도 하고, 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, 열정과 능력과 그게 모두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왜냐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증거 못 찾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이 잘 적절히 조화를 이뤘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저의 잊을 수 없는 첫 의뢰인 사건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
저도 항상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사건이지만 의뢰인한테 인생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. 한 사건 한 사건에 되게 무게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이 힘듦은 언젠간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혹시 또 제가 이렇게 올린 영상 보시고 이렇게 뭔가 나한테 좋은 증거가 될 만한 참고인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